4천만 원 가량이 차이가 나더라고요. 지금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노다지 시장이에요. 딱 드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잘 받았구나 생각했어요. 안녕하세요, 유도하다 경매하는 족장의 까칠한 유튜브,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외제차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구매를 해보니까는 정말 싸구나,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제 얘기를 좀 하자면요, 제일 처음 탔던 차량은 투싼이었어요. 투싼을 타다가 BMW X6 차량을 넘어왔거든요. 이 X6를 구매를 한 거 아니고요, 법인을 만들고 리스를 먼저 해봤어요. 근데 제 차량이 연식이 그런지 몰라도 뭐 옵션이 거의 없어요. 인수를 하려고 해도 이거는 거의 깡통 같은 차량이라서 인수하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1년만 더 이 차를 타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차로 바꿔야지, 좀 더 패밀리카로 바꿔야지, 좀 더 큰 차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이게 리스가 보니까요, 3년 이상 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. 보니까 제가 인수 안 하고 반납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.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 반납하는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은 거예요.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. 와이프도 아이들을 등하교 시켜줘야 되고, 저도 부동산을 본다든지 다른 일이 있으면은 차가 꼭 필요하거든요. 차를 한 대 반납하고 나면은 차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신차를 먼저 봤습니다. 신차를 막 찾고 있는데 원하는 차량을 구매하려고 보니까 짧게는 6개월, 길게는 1년이 걸리더라고요.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하고 있다가요, 외제차를 보니까 감가상각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보니까. 그래서 혹시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좀 봐야 되나, 정말 짧은 연도 18년도식의 정말 짧은 키로를 탄 차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막 좀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. 어플리케이션 다 다운받아 보고요, 뭐 SK 다 찾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오토마트라는 걸 들어봤거든요. 오토마트, 자동차 경매 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. 그거 하도 오토마트를 찾아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토마트에 로그인했습니다. 이제 우리가 경매라는 걸 보면요, 매각가가 굉장히 중요해요. 얼마에 팔렸는지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, 차량이 이렇게 매각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혹시나 이 차량을 누군가가 또 파는가, 누군가가 또 매각하는가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. 바로 이 차량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 차량을 이 가격에 팝니다. 무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, 이 가격 차이인데요, 800만 원 가량을 싸게 가지고 와서 800만 원을 더 붙여서 매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거 보는데 이거다 싶더라고요. 그래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손 거치니까는 800만 원이 붙더라고요. 이 시장이 그렇더라고요. 일단은 오토마트를 뒤져보자 그러고 샅샅이 뒤졌습니다. 그리고 제 눈에 띈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에요.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럭셔리 등급. 보니까는 오늘 당장 입찰이더라고요. 근데 이 차를 선택한 이유는요,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8년도 차량, 그리고 최대한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을 제가 찾았거든요. 이 차량은 18년도 9월인가 10월식이고요 차량 주행거리는요 3,700km가 채 안 돼요. 웬만한 남자들 다 아시겠지만은 3,700km밖에 안 탄 거는요 정말 새 차입니다. 정말 새 차예요. 그리고 사고 이력도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와이프를 일단 먼저 깨웠습니다. 새벽 2시에 차 어때? 이랬더니 기존의 X6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이어가지고 이게 조금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. 뒤트는 것도 조금 작고요, 아이들이 좀 더 크면은 조금 불편하겠다 생각했었거든요.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럭셔리 등급 같은 경우에는 딱 좋더라고요, 패밀리카로. 그래서 와이프도 안 봐도 돼 그러더라고요. 1년도 안 된 차량이고 3,700km도 안 탔다,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. 그럼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랜드로버 매장을 가서 견적을 한번 뽑아보자 라고 해서 갔어요. 똑같은 모델 19년식 견적을 뽑으니까요, 할인 다 받고 나서 1억 1천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. 저 보면서 3,700km밖에 안 탄 차량이 7,200~300만 원대인데 거의 약 4천만 원 가량이 차이가 나더라고요.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즉시 가격이 훅 떨어진다 그러잖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차이 나는지 몰랐어요. 어떻게 9개월도 안 된 차량 9, 10, 10, 11, 12, 1, 2, 3, 4, 5 8개월밖에 안 된 차량, 3,700km밖에 안 된 차량이 4천만 원까지 차이 나더라고요. 그러면서 외제차는 무조건 오토마트 사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냥 바로 입찰했습니다. 그리고 거기 적혀 있는 거는 와서 봐도 외부만 볼 수 있고 내부는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. 어차피 외부 사진 다 있으니까 그냥 바로 입찰했습니다. 12시까지 입찰 딱 하고요, 오후 2시에 낙찰 됐어요. 저 혼자 들어갔거든요 차량은. 지금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노다지 시장이에요. 그냥 입찰하면 거의 가져올 수 있어요. 저는 또 혼자 입찰했더라고요 보니까. 그래서 내가 모르는 차량에 무슨 문제점이 있나 생각했어요.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. 차량을 가지고 와라. 차량이 있는 차고지를 갔어요. 그랬더니 랜드로버만 있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는. 차를 가지러 왔는데
이렇게 보시면은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지정 주차장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차들이 쭉 있는데요. 그래서 그날 매각했던 3대의 차량이 있었거든요. 한 대는 제가 가져왔고요. 나머지 2대,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더라고요. 물어보니까 중고 매매 상사에 간대요. 이 차량이 2대가. 제가 안 받았던 나머지 2대는 중고 매매 상사로 간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깨끗합니다. 키로수는 3,758km 탔고요. 세차를 다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타이어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깨끗합니다. 이렇게 있고 내려갔네요. 이렇게 딱 드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잘 받았구나 생각했어요. 왜냐?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직거래를 한 것이고요. 매각이 된 2대의 차량은 어떻게 된 것이냐? 이 중고 상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약 한 1,000만 원 정도는 더 받을 거예요, 분명히. 그럼 저는 1,000만 원을 싸게 산 거예요.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, 이건 시승차 같은 그런 차량 같았어요. 보니까는 옵션이 1,000만 원 가량 달려있더라고요. 보면서 와, 외제차 살 때는 오토마트 무조건 가야겠다. 다음에 혹시나 차량을 바꿀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이제 오토마트로 구매를 할 겁니다. 이거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문제가 아니에요. 저는 돈을 합리적이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와, 새 차를 사는 건 너무 불합리적이에요. 내가 원하는 차량이 있고 내가 원하는 연식, 내가 원하는 키로수, 주행 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오토마트에서 매입하는 게 맞더라고요. 물론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1년 내외의 차량, 그리고 5,000km가 채 되지 않는 차량은 오토마트로 구입하면요, 약 최저가보다 10%는 싸게 살 수 있어요. 10%는. 자동차 같은 경우에 10%를 더 주고 산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차량에 한 단계 더 높은 차량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똑같은 돈을 줬으면은 더 좋은 차량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차량 사야죠. 그 기회가 바로 오토마트에 있는 거예요. 오토마트에서는요, 외제차뿐만 아니고 국산차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요, 외제차를 사기 위해서 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요, 오토마트를 꼭 보십시오. 오토마트에 보시면요,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량이 지금 당장 없을지 모르지만요, 꾸준하게 나옵니다. BMW, 제규어, 랜드로버, 벤츠 다 나옵니다. 국산차, 현대, 기아 다 나와요. 천천히 보고 있으면요, 돈은 저절로 봅니다. 합리적이게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거예요, 여러분. 외제차 싸게 사는 방법, 오토마트 잊지 마십시오.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